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날씨 엄청 좋죠? 화창한 봄날인데요. 어제랑 또 날씨가 그렇게 달라요. 자, 오늘 이제 공법 우리 2주차 특강 2주차 날인데, 자, 오늘 하루만 좀 고생하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 아침에 오다가 날씨가 너무 좋아갖고 딴 길로 왔다가 아주 헤매가지고 막 등에 식은땀이 나고 막 아주 오던 길이 아니고 뭐 매립지 그 뒷길로 막 평생 처음 오던 길로 오다 보니까 아주 식은땀 나고 아침부터 아주 좋았어요. 자, 오늘은 이제 정비법부터 해가지고 정비법, 건축법, 주택법, 농지법. 자, 이 저번 주에도 우리 많이 했는데 오늘 더 많습니다. 오늘 더 많으니까 더 부지런히 좀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책에도 11페이지 보세요. 정비법. 정비법 이제 2장으로 딱 정리해놨는데 이게 정비법 내용도 은근히 많아요. 그래서 정비법, 자, 6문제 우리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6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자, 정비사업의 절차법이라고 그랬는데, 정비사업은 뭐 하는 사업이라고 그랬어요? 정비사업, 정비 고쳐준다 그랬죠. 낙후된 구도시 지역을 고쳐준다, 재개발 등을 통해서 도시 기능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을 정비사업이라고 하고요. 그 1번의 정비사업 거기다 별표. 정비사업, 그 의의하고 토지능 소유자, 시행방법, 시행자, 여기서 한 문제도 아니고 거의 2문제 이상 나옵니다. 그래서 정비법의 한마디로 엑기스요, 그 표가. 그래서 1번 정비사업이란, 자,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 정비하거나 주택 등의 건물을 개량 건설하는 사업이다. 그래서 첫 번째 주거환경 개선사업, 우리 뭐 어저께 했으니까 기억이 쨍쨍하죠.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일단 첫 번째 점에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 밑줄, 그게 뭐야? 소위 달동네, 문타운이라고 그러죠. 달동네니까 그 바로 위에 정비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하다 그래. 극히 동네. 노블량 건축물은 과도 밀집, 과도 동네. 그래서 강조가 딱 붙어요. 극히 열악, 과도 밀집, 이런 달동네를 다시 개발시켜 주죠. 주거환경 개선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점,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의 밀집 밑줄. 그럼 단독이나 다세대, 빌라가 밀집해 있다, 재개발 등이 필요한데 주민들이 반대해갖고는 사업이 무산됐죠. 그러면 그냥 냅두면 후폭풍이 있으니까 정비 기반 시설 등의 확충을 통해서 주거환경을 보전하면서 정비 개량한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보전하면서 정비 개량, 그것도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자, 얘는 정비 사업이 무산, 정비구역에서 해제가 됐을 때 대안적으로 하는 사업이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는 게 그 2개요. 달동네 개발도 있고 대안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고요. 2개 각각 물어볼 수가 있으니까 정리하고요. 그다음 밑에 재개발 사업은, 재개발 사업도 2개네요. 일단 주거지역에서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합니다. 그걸 동네 주택 재개발 사업. 그냥 열악하고 밀집, 밋밋하니까 얘가 논점이 아니고 상업지역, 공업지역 있죠. 고개 논점, 상업 공업지역에서 상권 활성화 같은 도시 환경을 개선해 준다. 그래서 소위 시장 재개발, 공장 재개발. 제가 오늘 오면서 노량진 수산시장 보고 오려고 올림픽대로로 오다가 그냥 거기 길을 잘못 들어가고 인천공항으로 빠졌어야 되는데 그냥 쭉 생각 없이 오다가 아주 노량진 수산시장도 보고 왔어요. 아무튼 그래서 시장 재개발, 그리고 공장 재개발 한 건 어디라고 그랬어요? 구로동 가산 디지털 산업단지, 이런 시장 재개발, 공장 재개발 다 재개발입니다. 그다음 또 재건축 사업. 재건축 사업은 아파트 단지, 주차장까지 완비돼 있으니까 정비 기반 시설이 뭐예요? 양호하다, 동그란 별표. 재건축량이라고 그랬죠. 아가씨는 뭐라고요? 재건축량. 잘 아시네요. 그래서 재건축량아 이렇게 물으면 되죠. 그래서 재건축 양호하고, 자, 공동주택의 밀집 밑줄, 공동주택의 밀집, 단독주택 밀집 그러면 안 돼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그 주거환경에선 저 아파트만 철거하고 다시 짓습니다. 그러면 정비사업도 정비 기반 시설 새로 깔아주기 때문에 공익사업이다라고 그랬는데, 재건축은 양호, 이거 안 하죠. 정비 기반 시설 정비 안 하니까 공익사업이 아니다. 공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재건축 사업은 뭐가 없다고요? 수용권이 없어요. 대신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매도 청구권을 따로 인정을 하고요. 그리고 구도시 지역에서, 이 도심에서 살기 좋은 도시에서 후진 아파트 철거하고 새 아파트 지었다 메리트 엄청나다 그랬죠. 그래서 재건축 아파트가 그냥 일반 아파트 분양받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이익이 있어요. 투기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재건축은 투기 방지를 위해서 곳곳에 이제 규제들이 많죠.
그래서 이 재건축은 그 양호 거기서 특징들이 다 나옵니다. 공익사업 아니고 투기의 대상 규제들이 많다. 그럼 이제 사업의 개념들 쌓아봤고 그 옆에 토지 등 소유자. 우리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에서 누구라고 그랬어요? 조합원이라고 그랬죠. 조합원. 조합원의 자격으로서 토지 등 소유자 개념도 핵심. 자, 먼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토지 동그라미 또는 건물 동그라미 소유자. 그럼 풀어갖고 얘기하면 뭐예요? 토지 소유자 또는 건물 소유자. 토지만 소유하고 있든 건물만 소유하고 있든 다 된다는 거예요. 토지나 건물 다 갖고 있든 또는 끝에 누구까지? 지상권자 동그라미. 전세권자 안 돼요. 임차권자 안 됩니다. 지상권자까지. 그거하고 똑같은 게 밑에 재개발이죠.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근데 재건축만 토지 등 소유자 개념이 다르죠. 재건축은 건물 및 동그라미 부속 토지 소유자. 건물과 부속 토지를 다 소유하고 있어야만 재건축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 조합원이 될 수가 있어요. 누구라고요? 아파트 소유자. 아파트 건물하고 토지 지분하고 다 소유하고 있어야죠. 그 다음 시행 방법과 시행자. 자, 작년에는 시행 방법, 재작년에는 시행자. 아주 시행 방법, 시행자도 맨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제가 요 정비법은 한지 좀 오래됐으니까 한번 쭉 읽어오시라고 그랬죠. 한 번 안 읽었네. 한 번은 깨끗해요. 깨끗하니까 오늘도 또 열심히 이제 작업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시행 방법 별표, 시행자도 별표. 그럼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달동네 개발합니다. 제일 무사하는 동네니까 그냥 다 동원하는 거예요. 다. 모든 정비 사업의 방법 다 동원해서 할 수 있죠. 그럼 1번 주택 보전 개량. 보자에다 동원하면 주택을 보전 개량한다 그랬는데 이거 정확하게 풀어서 얘기하면 뭘까? 시행자가 달동네 정비 기반시설 등을 새로 설치 확대하고요.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존하면서 정비 개량합니다. 즉 시행자는 달동네 기반시설 도로 상하수도 새로 깔아주고 토지 등 소유자는 알아서 내 집 고친다고 그죠? 뭐 주붕을 고쳐도 되고 보일러 고쳐도 되고 그래서 스스로 주택을 보존하면서 정비 개량한다. 이거 소위 뭐라 그랬어요? 달동네 도로 몇 개 새로 뚫어줬다고 좋은 동네 살기 좋은 동네로 바뀌는 거 아니죠?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되는 거 아니라 그랬죠. 그냥 호박에 줄 긋게 하는 것밖에 안 돼. 살짝 신육만 하는 거예요. 신육만. 기반시설만 조금 깔아주고 토지 등 소유자 스스로 주택을 보전 개량. 가장 소극적인 거예요. 그 다음 2번 수용. 숫자 동그라미. 수용에서 주택 건설하고 우선 공급. 수용. 이게 가장 주라고 그랬어요. 달동네 제대로 개발하려면 수용이 줍니다. 그리고 환지로 공급할 수도 있고 환지로 공급한다는 것은 정비 기반시설만 정비한 토지로 다시 돌려준다. 그럼 건물은 뭐 토지 등 소유자 주택은 알아서 지으라고 하죠. 환지. 그리고 4번 관리 처분 방법을 할 수 있다. 관리 처분 방법이 뭘까? 관리 처분 분양 신청 받아갖고 분양 신청한 대로 주택을 지어갖고 그대로 분양해주는 방법. 관리 처분 방법도 할 수가 있고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그냥 주택이요. 주택과 부대 복리시설을 건설해서 분양해주는 관리 처분 방법. 관자 동그라미. 그래서 키워드 보수 환관. 보수 환관. 모든 정비 사업의 시행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할 수 있습니다. 주행 방법은 수용. 각각의 방법뿐만 아니라 혼용할 수도 있죠.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수용 방법과 환지 방법을 혼용해서 할 수 있다? 맞아요. 또 재정용 기준은 뭐였어요? 주택 보전 개량하고 환지를 혼용해서 할 수 있다? 맞습니다. 각각의 방법, 혼용 방법 다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은 관리 처분 환지 두 개요. 간단한데 관리 처분 대상, 즉 분양해주는 대상이 뭐예요? 건물입니다. 건물 동그라미. 그러면 재개발은 주택 재개발할 때는 주택, 아파트 지어갖고 분양해 줄 수 있고요. 시장 재개발할 때는 상가, 공장 재개발할 때는 공장, 주택, 상가, 공장 다 되니까 건물이에요. 그냥 건물 지어갖고 분양해 준다. 또 환지 방법도 가능하고요. 근데 재건축은 한 개 무슨 방법밖에 없다. 관리 처분. 분양 신청한 대로 주택 지어갖고 분양해주는 관리 처분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논점. 재건축은 환지로 공급한다. 그러면 틀려요. 환지 X. 아주 맨날 나오는 거예요. 왜 환지 방법 없어요? 무조건 공익사업 아닌 걸로 미는 거예요. 그냥. 재건축은 정비 기반시설이 양호. 땅에다 손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냥 이름대로 아파트만 다시 지어갖고 분양합니다. 그래서 재건축은 환지 방법이 없어요. 잘 보세요. 내일 뭐예요? 내일
그래서 하여튼 환지로 공급하는 재건축 이런 거 있다 없다 없다. 또 특강 들으면은 또 점수 또 팍 올라가야 원장님 좋아하니까 아무튼 환지로 공급하는 재건축 이런 거 없어요. 그 다음에 작년에는 그거죠. 재건축은 주택과 부대 복리설 및 뭐까지 오피스텔 또는 오피스텔까지 건설해서 공급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까지 지어갖고 분양할 수 있게끔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서 재건축은 오피스텔도 돼요. 그런데 오피스텔 작년에 이제 물어봤으니까 하나 더 들어가서 요건 밑에 오피스텔은 아무데나 건설하는 게 아니고요. 재건축하는 용도 지역이 준주거나 상업지역일 때, 있죠. 준주거 상업지역일 때만 건설할 수 있고요. 오피스텔만 다지면 안 되죠. 전체 건축물 연면적에서 오피스텔이 30% 이하입니다. 30% 동안 이하로만 건설. 그래서 오피스텔까지 져갖고 분양할 수도 있고요. 자, 그럼 이런 시행 방법에 따라서 누가 사업할 거냐? 옆에 또 시행자. 자, 시행자 일단 주거환경 개선 사업.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일단 개념이요.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 만들어서 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달동네니까 일단 토지 등 소유자 달동네 철거민들 능력이 된다 안 된다? 능력 없어요. 능력 없어. 하루 벌어갖고 하루 먹고 살기 힘든데 능력 안 되고 그럼 능력이 없어도 뭐가 있으면 할 수 있다 그랬어. 뭐가 있으면? 지들이 해보겠다는 의지. 불꽃 같은 의지. 그러니까 이게 또 오래돼갖고 하여튼 그래서 불꽃 같은 의지가 있으면 할 수 있는데 불꽃 같은 의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 눈에서 딱 튀는 그 불꽃 같은 의지가 없다면 애들은 그래서 다 수용당해갖고 다 쫓겨나니까 오히려 쫓겨나면은 달동네라도 내 집이니까 두 다리 뻗고 잔다 그랬죠. 그런데 보상금 몇천 받아갖고 쫓겨났다. 전세방도 못 구하는 거예요. 더 열악해지니까 달동네 토지 등 소유자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어요. 그래서 절대 주거환경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 조합 만들어서 한다 이런 거 없어요. 무조건 누가 하는 거냐? 공공이 합니다. 공공. 정비사업에서 공공하면 누구라고 그랬어요? 시장운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이 합니다. 공공. 그런데 이 방법에 따라서 좀 달라지죠. 시행자가. 그래서 첫 번째 1번 방법이 뭐예요? 주택의 보전, 개량 가장 소극적으로 보전, 개량으로 할 때는 그냥 시장운수 등이 직접 시행합니다. 동의도 필요 없어요. 그냥 시장운수 등이 기반설만 좀 깔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토지주택공사 등을 시행자로 지정할 때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또는 동의를 별도로 받습니다. 그래서 1번 방법 보전, 개량으로 할 때는 시장운수 등은 동의 받아야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 그냥 할 수 있고 토지주택공사 등만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갖고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일반적인 거 그 2번, 3번, 4번 수용, 환지, 관리 처분 방법을 합니다. 자, 이때는 시장운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 얘들 묶어갖고 공공이 단독 시행할 수도 있고요. 단독으로 할 수도 있고 공동 시행할 수도 있다. 공동 시행할 수도 있다. 그럼 누구하고 공동 시행할 수 있다?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 건설업자나 등록사업자 얘들이 누굴까? 건설회사. 아파트 건설회사. 그래서 하도 오래돼갖고 좀만 읽어오시라고 그랬는데 아무튼 그래서 건설회사하고 공동시행도 하나입니다. 그 건설회사 우리 알고 있는 거 뭐 있어요? 부영건설이잖아요. 부영건설. 제가 부영아파트 살아요. 아무튼 그래서 부영건설. 이런 건설회사하고 공동시행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2, 3, 4번 방법을 할 때는 공공이 단독 할 수도 있고 건설회사 공동으로 시행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논점은 동의입니다. 이게 계속 요새 물어보고 있죠. 동의 요건.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동그라미 세입자 과반수 동그라미 동의를 각각 다 받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과 세입자 과반수의 동의. 그런데 또 재작년에 그냥 어렵게 세입자의 세대수가 토지 등 소유자 얼마 이하면 2분의 1 또는 2분의 1 이하면 세입자의 동의는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원칙은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세입자 과반수의 동의. 다만 세입자가 토지 등 소유자 2분의 1 이하 반도 안 돼. 이때는 세입자의 동의는 생략할 수 있다. 3분의 2 과반수 2분의 1. 자, 이게 잘 물어보는 또 수자니까 좀 신경 써하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주거환경 사업은 1번으로 하든 2, 3, 4로 하든 절대 조합이 하고 그런 거 없어요. 무조건 공공이 합니다. 다만 동의 요건 이런 게 조금 나눠질 뿐이죠.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 보세요. 재개발 사업은 조합, 동그라미 조합, 원칙이요.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 동그라미 토지 등 소유자가 단독 또는 공동 시행할 수 있다. 그럼 일단 조합을 만들어서 조합이 시행하는 게 원칙인데요. 토지 등 소유자가 할 수 있는 사업이 딱 한 개입니다.
재개발은 가로에 토지등 소유자 몇 명 미만, 20명 미만일 때는 굳이 조합 안 만들고 재개발할 수 있는 예외가 있어요. 그럼 그 밑에 재건축은 토지등 소유자 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토지등 소유자 20명 미만일 때는 재건축 사업을 토지등 소유자 할 수 있다. O, X. 잘 들어두세요. 그래서 절대 재건축은 토지등 소유자가 할 수가 없습니다. 재개발만. 그래서 다시 이러하셔갖고 그럼 재개발 사업은 조합이나 토지등 소유자가 하는데 단독 시행할 수도 있고 또는 과반수의 동의. 조합원 과반수,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받아갖고 공동 시행도 할 수가 있죠. 누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을까? 시장운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 공공하고 같이 할 수 있고요. 건설회사하고도 같이 할 수 있죠. 건설업자나 등록사업자 등하고 공동 시행 다 가능합니다. 그다음 그 밑에 재건축은 오직 그냥 누가요? 조합 동그라미. 조합이 단독 시행하거나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받아갖고 공동 시행. 역시 시장운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 건설회사 등하고 공동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재건축 조합이든 재개발 조합이든 건설회사하고 공동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다 건설회사하고 공동으로 할 수 있으니까 누구하고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느냐? 그게 그닥 중요한 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제 다 건설회사하고 공동 시행 가능하고요. 그 공동으로 시행하려면 얼마에 동의받는다고요? 과반수의 동의받아갖고 공동으로 시행할 수도 있다. 그러면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은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 요거는 공공이 아니죠. 민간이 하는 거예요.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 그런데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공공, 시장운수 등이나 토지주택공사 등이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확실해요? 있죠.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도 공공, 시장운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이 할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지진 같은 거 났을 때 천재지변 등으로 긴급히 정비사업이 필요하다. 이때는 조합 만들고 그럴 겨를 없어요. 공공이 할 수 있고요. 또 순환정비 방식으로 할 때 이런 때에도 공공이 할 수 있다. 순환정비 방식이라는 게 뭐였을까? 순환방식. 일단 들어는 봤죠. 들어는 봤어. 순환 방식은 순환용 주택, 아파트 몇천 세대 미리 지어놓고 철거되는 소유자들 순환용 주택에 살도록 해놓고 동네를 하나씩 정비해 나간다 그랬죠. 그럼 순환 방식으로 하려면 뭐부터 먼저 지어야 돼요? 순환용 주택. 이 조합이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순환 방식으로 할 때는 무조건 누가 한다? 공공이 합니다. 그래서 천재지변 등으로 긴급하거나 순환 방식으로 할 때 이런 때는 재개발, 재건축을 공공이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뭐 하고 있는지 아시겠어요? 벌써부터 이러시면 안 되고요. 곤란합니다. 자, 그럼 밑으로 와보세요. 이제 정비사업의 대상 노후 불량 건물. 얘가 크게 1, 2, 3, 4, 4개. 얘 이제 한번 물어볼 때 됐어요. 요새 맨날 그 밑에 정비기반시설, 공동용설 그거 울고먹고 있는데 다시 이제 노후 불량 건물로 딱 돌아와서 물어볼 수가 있어요. 저 노후 불량 건물 첫 번째,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었고 붕괴 등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거.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다 믿죠? 금이 그냥 쫙쫙 가 있어갖고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 하겠죠. 이거 대표적으로 뭐라고요? 피사의 아파트 그런 것들. 그 다음 가로 2번 내진 성능이 확보되지 않았다. 내진 설계 안 돼갖고 지진에 취약한 건물 위험한 겁니다. 3번 주거환경이 불량 밑줄 주거환경이 불량하고요. 새로 지을 때 비용과 비교해서 효용의 현저한 증가가 예상 밑줄 효용의 현저한 증가가 예상. 이걸 비용 편익 분석한다 그랬죠. 새로 철거해서 새로 짓는 데 드는 비용은 100억. 새로 지어 놓으면은 200억짜리 건물이 돼. 그러면 효용의 현저한 증가가 예상되죠. 그래서 두 가지 N인데요. 주거환경이 불량하고 새로 지을 때 효용의 현저한 증가가 예상되는 건물로서 자 구체적으로 그거 하나만 선했죠. 준공일 기준으로 있죠. 40년 동안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한 보수 보강 비용이 철거 후 새로 짓는 비용보다 클 걸로 예상되는 건물. 그럼 보수 보강비가 많이 나오니까 아예 부시고 새로 짓는 게 낫다고 그죠? 효용의 현저한 증가가 예상되는데요. 몇 년까지 사용한다고요? 40년. 4 맞춰두면 되죠. 4. 그 다음 네 번째 도시 미관을 제외하거나 노후화된 건물. 그 노후화된 건물 거다 붙죠. 노후화. 그러니까 몇 년이요? 30년. 준공 후 20년 이상 30년 동안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물입니다. 그래서 맥시멈이 30년이니까 30년만 지나면
노후화된 건물로 봐서 재건축할 수도 있다. 그 다음 밑에 3번의 정비기반시설은 정비사업 하면서 깔아주는 기반시설, 도로, 여기서 다 동그라미 치세요.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 자, 공동구는 정비구역 등의 면적 얼마 초과하면? 200만 초과할 때는 의무적으로 설치합니다. 의무적으로 설치. 공동구. 그 다음에 열이나 가스 등의 공급시설, 동그라미, 녹지, 하천, 공공공지, 광장, 짬이쯤 등등. 자, 이런 것들이 다 정비기반시설이요. 이 정비기반시설하고 밑에 공동용설 구분할 수 있는지 맨날 물어봐요. 24회 때 정답은 광장이었어. 광장 정비기반시설. 그 다음에 28회 때는 공짜로 시행하는 것들 싹 물어봤죠.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 공급시설, 공공공지. 공짜로 시행하면 다 정비기반시설인데 딱 한 개만 예외가 있죠. 공동작업장. 공동작업장은 공동이용시설. 그게 28회 때는 또 정답. 잘 머리 써갖고. 그러면 또 저 밑에 보시면 공동용설. 자, 얘는 작년 단독 기출이죠. 공동용설은 기반설, 인프라는 아닌데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들. 그래서 이것도 정비사업할 때 다 설치해 주는 거예요. 공동용설,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그 공동용설. 그 다음에 구판장, 세탁장, 타가소, 어린이집, 경로당. 이거 애들 노인 관련되는 시설들 다 공동용설. 그런데 작년에 뭐 물어봤다 그랬어요? 유치원 X야. 유치원은 또 없다. 그래서 작년에 엄청 머리 써갖고 물어본 거라 그랬죠. 유치원은 또 없습니다. 툭툭해요. 그래서 어저께 한 거니까 그나마 살아있네요. 그거는. 그 다음에 그 5번 주택단지. 주택단지는 주택가 부대 복리설을 건설하는 일단의 토지. 아파트 단지인데, 자, 원칙은 주택단지 무슨 법? 주택법.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밑줄. 사업계획 승인 받았고 주택가 부대 복리설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입니다. 사업계획 승인 받았다. 몇 세대 이상? 30세대 이상. 그런데 두 번째,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 받아봤죠. 건축허가 받아갖고 아파트 동그라미, 연립 동그라미, 주택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아파트 연립주택을 건축허가 받아 건축했대요. 이거는 몇 세대냐? 29세대 이하입니다. 그래서 30세대 이상이든 29세대 이하든 아파트 연립주택 지은 땅은 다 정비법에서는 주택단지. 그 다음에 토지주택공사 등 하면은 토지주택공사하고 지방공사 묶어갖고 토지주택공사 등. 그 다음 거기다 하나만 더 써두세요. 시장군수 등. 자, 시장군수 등 하는데 시장군수 등 누구 얘기할까? 더 정확하게 하면 이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얘들은 생략하고요. 시장, 군수, 구청장, 시군, 구청장까지 정비법에서는 시장, 군수 등. 그래서 시장, 군수, 구청장까지 포함. 그래서 시장, 군수 등하고 토지주택공사 등 묶어가지고 공공이라고 합니다. 공공. 정비사업에서 공공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자, 여기까지 요거 기본 개념들 싹 봤고요. 그 다음 옆에 칸에 보면 정비사업 조합 나오죠. 정비사업 조합 별표. 이 조합은 우리 시험에 한 문제도 아니고 거의 두 문제씩 나옵니다. 그럼 조합은 무슨 사업의 시행자요? 재개발하고 재건축.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원칙적인 시행자가 조합입니다. 조합.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사업 시행하려면 조합 설립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해야 된다. 조합 설립 의무입니다. 딱 끊으세요. 다만 재개발 사업은 예외. 밑줄. 이것도 완전 잘 물어봐요. 재개발 사업은 조합 안 만들고 토지 등 소유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몇 명 미만? 20명 미만일 때는 조합 안 만들고 할 수도 있다. 예외가 있고요. 근데 정비사업 조합은 사람이 많아갖고 한 방에 바로 설립 인가받는 게 아니죠. 일단 조합 설립의 준비 단계, 추진위원회부터 구성합니다. 추진위원회는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에 5명 또는 적어도 5명 이상 위원과 운영 규정에 대해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또는 과반수에 동의받고요. 시장 군수 등의 승인 또는 승인 받아갖고 구성합니다. 그래서 구성할 때 논점은 그 3개요. 5인, 과반수, 승인. 그 딱딱딱 그게 키워드. 그럼 일단 도시개발조합은 토지 소유자 몇 명 이상이요? 7명 이상. 황야의 7인. 그런데 좀 추진위원회는 7명이 아니고 5명 이상. 5명. 왜 5명? 추, 진,
추진위원회. 아직까지는 살아있어요. 그래서 추진위원회 5명. 그 막 독수리 오영재 아무거나 막 갖다 들이대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추진위원회 5명 이상입니다. 그리고 시장원수 등의 승인받아갖고 구성. 그럼 이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을 위한 준비를 싹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 이 전문가 선정해서 맡겨갖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데 관리업자 선정하는 방법. 원칙은 뭘까? 경쟁입찰입니다. 경쟁입찰. 항상 원칙은 이제 경쟁입찰이요. 다만 경쟁입찰이 2번 이상 유찰되면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원칙은 경쟁입찰. 정비사업에서는 뭐 선정한다 그러면 다 원칙 뭐라고요? 경쟁입찰이. 그 다음에 설계자도 선정합니다. 그러면 관리업자, 설계자, 추진위원회가 선정하는데 거기다 하나 딱 쓰면 누구는 선정할 수 없는 거냐? 시공자 X. 시공자는 추진위원회가 선정하는 거 아니죠? 좀 이따 볼 거예요. 시공자는 조합이 선정해요. 조합이. 그 다음 계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 이 사업시행계획서는 공사계획서입니다. 공사계획서 아웃라인 잡는다 그래요. 또 조합 설립 인가받기 위한 준비. 그 가장 큰 업무가 뭘까? 조합 설립 인가받기 위한 준비. 제일 큰 게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동의서 접수하는 거죠. 동의서 침 맞아가면서 동의서 접수하러 다니는 거예요. 밥솥 하나씩 나눠주고. 그 다음에 그 조합 설립하기 위해서 최초로는 총회, 창립총회 열어갖고 조합장도 뽑고 정관도 확정하고 이런 조합 설립의 준비를 싹 하는 게 추진위원회가 되죠. 그 다음 밑으로 갑니다. 그럼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하기 위해서 설립 인가 받아요. 일단 조합 설립 인가 누구한테 와서? 시장, 군수 등 밑줄. 조합 설립 인가 시장, 군수 등에게 받습니다. 거기다 별표. 그럼 조합은 무조건 거기서 나와요. 작년에도 여기서. 재개발 사업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하기 전에 동의 요건.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과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각각 받아갖고 시장운수 등의 설립 인가 받습니다. 작년에 요것만 알면 그냥 한 문제 맞춘다 그랬죠. 그래서 재개발일 때는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토지 면적 2분의 1 그 분수로 써놔갖고 그 숫자가 어려운데 숫자만 그대로 읽으면 4, 3, 2, 1 이렇게 한다 그랬죠.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토지 면적 2분의 1 4, 3, 2, 1 딱 이렇게 공식으로 써두시면 돼요. 4, 3, 2, 1 근데 또 재건축 사업은 주택단지 안에서 동별 동그라미 동별 구분 소유자 과반수 동별 과반수 동그라미 동별 과반수 요건을 충족하면서 이건 전제 조건 전체 동그라미 전체 구분 소유자 토지 면적 얼마요? 4분의 3 동그라미 그럼 전체 4분의 3 동별 과반수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전체 4분의 3 이상의 동의받아라. 딱 끊습니다. 다만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다. 밑줄.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일 때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입니다. 그러면 토지 등 소유자 즉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 4분의 3 4, 3 그런데 얘는 토지 면적 3분의 2니까 3이 그래서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4, 3, 2는 뭐라고요? 4, 3, 1 재개발은 간단하게 4, 3, 2, 1 근데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의 재건축은 4, 3, 3, 2로 합니다. 4, 3, 3, 2 별 수 없어요. 저한테 승질내고 그럴 필요는 없죠. 그래서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의 재건축은 4, 3, 3, 2 이걸 또 안 물어보면 좋겠는데 그 작년 3년 전에는 얘 갖고 또 물어본 거죠. 그래서 4, 3, 3, 2 두 개 딱 분수만 숫자만 딱 써놓고 보면 별거 아니에요. 재개발은 4, 3, 2, 1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의 재건축은 4, 3, 3, 2 그럼 불현듯 생각이 났는데요. 도시개발조합은 뭐예요? 도시개발조합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그럼 3이 2, 1 됐어. 그래서 이렇게 하면 헷갈리니까 하여튼 개발조합은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그냥 그렇게 외우세요. 그래서 재개발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의 재건축 이것만 이제 숫자로 간단하게 좀 이거 맨날 물어보는 거니까 어쩔 수 없어요. 좀 외우셔야 됩니다. 내일도 볼 거예요. 내일도. 그럼 이제 동의받는데요.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여러 명이서 공유하고 있어요. 공유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대표 하나입니다. 공유하고 있다. 대표 하나. 또 토지의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 지상권자 역시 대표 하나.
자, 1인이 여러 토지에 여러 필지의 토지 또는 여러 건물 소유하고 있어. 혼자서 여러 땅이나 여러 건물 소유하고 있다. 이거 어떤 경우라고 그랬죠? 부러운 경우라고 그랬죠. 부러운 경우. 완전 부러워. 근데 아무튼 그 여러 토지나 여러 건물 소유하고 있을 때도 관계없이 한 명으로 산정해서 동의받습니다. 또 토지나 건물을 공유한 자가 같아. 공유자가 같으면 역시 공유자 대표 1인. 그래서 다음에 한 명 나오라는 거예요. 공유를 하고 있든 지상권이 설정돼 있든 여러 토지나 건물 갖고 있든 공유자가 똑같은 다 어떻게 하라고요? 한 명으로 산정해서 동의받는다. 한 명으로. 그 다음에 자, 요 동의한 거는 벌써 이제 한숨 나오기 시작했어요. 자, 동의한 것은 언제까지 처리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인가 신청하기 전까지. 얼마든지 동의했어도 설립 인가 신청 전까지는 동의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이제 등기. 그럼 시장원수 등에게 설립 인가 받고요. 자, 대표자는 인가 떨어지면 30일 동안 30일 내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해야 된다. 의무야. 의무적으로 등기까지 하고요. 이 등기해야 조합이 법적으로 성립합니다. 그래서 이름만 조합이지 법적 성격은 사단법인, 공법상의 사단법인으로 성립합니다. 그러면 조합에 관해서는 정비법을 우선 적용하되 정비법에 규정이 없어요. 민법에 무슨 규정을 보충 적용해요? 사단법인, 민법에 사단법인 규정을 보충 적용한다. 준용합니다. 자, 밑으로 갑니다. 조합원. 자, 조합원에다가도 별표. 조합원. 그럼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 등 소유자 또는 하루에 재건축은 동의한 자 밑줄. 재건축은 동의한 자만 해당. 그래서 우리 공법 통틀어 갖고 동의한 사람만 조합원이 되는 것은 딱 하나. 재건축. 재건축은 공익사업이 아니니까 반대한 사람 나가라는 거예요. 동의한 자만 데리고 사업합니다. 동의한 자만 조합원. 그럼 반대로 재개발은 동의를 했든 반대했든 다 조합원이요. 그래서 재건축만 동의한 자가 조합원이 됩니다. 그러면 재건축 조합의 조합은 누구라고 해석하면 돼요? 그럼 재건축 조합의 조합은 누구다? 토지 등 소유자 누구예요? 재건축은 그 옆에 있잖아요. 옆에 있으니까 그 토지 등 소유자. 그래서 옆에 다 보라고 좀 거기다 다 써놓은 거 아니에요. 재건축은 건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로서 뭐까지 한 자? 동의한 자. 그럼 건물만 소유하고 있거나 토지만 소유하고 있거나 동의 안 했으면 조합원 아니다. 그죠? 그래서 정확하게 재건축은 조합원 누구라고요? 건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로서 동의한 자. 그럼 재개발 조합원은 누가 돼요? 재개발 조합원. 아니 거기 위에 있네요. 토지 소유자, 토는 건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동의도 불문, 동의를 했든 반대했든 다 재개발 조합원이 된다.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 그대로 조합원 자격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백설표 보세요. 이거 백설표 이렇게 읽는다 그랬죠? 조합원지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즉 사고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얼마든지 조합원지 사고 팔 수 있다. 원칙 딱 끊고 다만 근데 투기과열지구입니다.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 밑줄.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 사업은 조합 설립 인가 후 또는 조합 설립 인가 후. 근데 재개발 사업은 밑줄. 관리 처분 계획 인가 후 또는 조합원지 양도할 수 없다. 즉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재건축 아파트를 사도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조합원지 양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원지 양도가 금지되는 거는 딱 어디서만? 투기과열지구에서. 근데 양도를 금지하는 시기가 달라요. 또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인가 후, 재개발은 관리 처분 계획 인가 후에는 양도가 안 돼요. 근데 양도 역시 매매, 증여, 사고 파는 모든 행위인데 가로 뭐는 죄냐? 상속하고 이혼은 여긴 또 이혼이에요. 이혼. 상속하고 이혼하는 건 또 죄.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하고 이런 거는 된다는 거예요. 상속 이혼은 제외. 그래서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조합원지 양도 안 돼요. 근데 양도할 수 있는 예외가 다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시 또 양도할 수 있죠. 일단 이거 우리 주택법에서 배웠던 거 공통이요.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거 있죠. 세대원 전원이 근무 생업상의 사정으로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전할 때 저 서울에서 부산으로 전근 갑니다. 또 세대원 전원이 상속받은 주택으로 이전해 갑니다.
또 세대원 전원이 해외 이주하거나 해외 2년 이상 체류한다. 이런 거는 정비법이나 주택법이나 공통요건. 그 다음에 이 정비법에서는 그 핵심이 그거죠. 그 밑에 줄 1세대 1주택자 밑줄. 자, 요게 딱 숨통 트여준 거라고 그랬어요. 1세대 1주택일 때는 양도하려는 주택 소유를 10년 또는 10년 이상, 거주를 5년 동안 이상 했을 때는 다시 투기과열지구라도 양도할 수 있는 예외를 줍니다. 이게 정비법에서 특이한 예외요. 그래서 요게 논점. 딱 숫자 갖고 물어보기도 좋아요. 1세대 1주택일 때는 몇 년 이상 소유? 10년 이상, 5년 이상 거주한 주택은 조합원지 양도할 수 있다. 그러면 원칙, 조합원지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또 헷갈리면 안 돼. 있다. 그런데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없다. 다시 투기과열지구라도 1세대 1주택으로서 10년 이상 소유, 5년 이상 거주한 것은 양도할 수 있다. 이게 원칙의 예외, 다시 예외까지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게 정비법이 상당히 복잡하다는 거죠. 이런 법이 거의 없어요. 정비법만 그래요. 정비법만. 조금만 참으세요. 조금만. 그 다음 그 5번, 2번. 자, 2번부터 이제 기관이요. 조합의 운영을 위해서 반드시 조합에는 임원을 둡니다. 필수적 집행기관. 그래서 조합장 1명, 이사, 감사, 임원을 반드시 두는데 그 이사의 수까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을까? 있어요. 물어봤으니까. 자, 이사는 몇 명 이상? 3명 이상. 왜 3명이요? 2, 3, 4. 그 2, 4 중간에 딱 3 들어가니까 그래서 3명 이상. 그냥 기발해요. 하여튼 2, 4, 3명 이상. 그 다음에 그 옆에 임원의 임기는 몇 년이야? 3년 또는 3년 이하에서 정관으로 정하는데요. 연임할 수 없다 그러면 틀립니다. 연임할 수 있다. 얼마든지 연임할 수 있어요.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은 평생에 먹을 수도 있다. 그래서 조합장 평생에 먹을 수도 있죠. 그 다음 밑에 자, 조합장이나 이사의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은 감사 또는 감사가 대표. 그 원칙 조합의 대표자는 누구예요? 조합장. 근데 요것만 이때만 감사가 대표합니다. 요걸 좀 유식하게 자기 대리 금지한다 그랬죠. 또 2번. 2번은 다른 조합의 임원이나 직원 겸할 수 없다. 겸직 금지. 3번. 임원이 결격에 해당하게 됐어요. 결격, 제한 능력자, 파산자. 결격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 퇴임. 밑줄. 당연 퇴임합니다. 딱 끊고. 다만 퇴임된 임원이 퇴임하기 전에 했던 행위는 그대로 효력을 잃지 않는다. 유효입니다. 누굴 위해서? 상대방 보호. 상대방이 임원하고 계약을 했는데 임원이 결격이라고 퇴임했어요. 무효화시켜버리면은 아이고 언제 계약이 날아갈지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상대방 보호를 위해서 퇴임하기 전 행위는 그대로 유효로 인정합니다. 이거 무슨 조합하고 같아요? 무슨 조합? 개발조합이요? 주택조합이요? 무슨 조합하고 같다? 주택조합하고 같습니다. 하여튼 두 개를 꼭 찍어도 주택조합하고 똑같고요. 개발조합은 독특해요. 개발조합은 임원이 결격에 더하면 다음날 자격상실. 개발조합은 다음날 자격상실. 근데 정비사업조합, 주택조합은 당연 퇴임. 그리고 퇴임하기 전 행위는 유효. 그 다음 6번에 총회. 총회는 최고 의결기관이에요. 이 조합의 중요한 것은 반드시 총회에서 의사결정합니다. 그래서 조합원이 찬성, 반대, 의결하는 거죠.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총회에서 의결하려면 적어도 조합원 몇 프로 이상이 출석해야 돼요? 10% 이상이 출석해야 됩니다. 1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된다. 거기서 딱 끊고요. 그럼 10% 이상이 출석한 총회에서 일반적으로 의결하려면 어떻게 돼요? 일반 의결 종족수. 조과 출과. 자, 이렇게 이제 정리해죠. 조합원 과반수가 출석하고요. 그 출석한 조합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이게 일반 의결 종족수라고 그래요. 조과 출과. 썼어요? 누가 보면은 무슨 아무 풀이만 하다 가네. 그냥 아무 풀이만 하다. 그래서 조과 출과 이게 원칙. 근데 다만 사업시행계획서, 관리처분계획 두 개 밑줄. 요거는 좀 이따 우리 절차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업시행계획서와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원 10%가 아니고 20% 또는 20% 이상이 직접 출석. 왜 20%요? 두 개니까.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두 개니까 20% 이상이 출석해야 되고요. 출석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이 아니고 전체 과반수의 찬성입니다.
사업시행계획서, 관리처분계획은 출석한 조합원 과반수 그러면 안 돼요. 전체 과반수의 찬성. 그 다음 밑에 대의원에도 필수적이요. 그래서 조합원이 너무 많아. 그러면 총회에서 일일이 의사결정 안 되니까 조합원 대표를 뽑아서 총회 대신 의결. 대의원회는 대의기관이라고 하는데 저 위에 임원, 총회, 대의원회, 정비사업조합은 다 필수입니다. 둘 수가 있다 이런 거 없어. 다 둬야 된다. 반드시 있는 거예요. 저 조합원 100명 또는 100명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둬야 된다. 밑줄. 필수. 이게 개발조합하고 다르죠. 도시개발조합은 대의원회가 어떻게 돼요? 조합원 50명 이상일 때 둘 수가 있다. 좀 똑같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여튼 꼭 달러다. 그래서 정비사업조합 100명 이상이면 반드시 둬야 돼. 이때 대의원은 조합은 10분의 1, 10% 이상으로 하되 그 10분의 1이 100명을 넘어가요. 그럼 100명을 넘어가면 대의원이 또 더럽게 많아져. 그래서 이때는 맥시멈 조합원 10분의 1의 범위 밑줄. 그게 맥시멈입니다. 10분의 1의 범위에서 100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그럼 대의원은 100명 이상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조합원이 총 1,500명입니다. 대의원 최대 몇 명? 150명까지 둘 수 있다는 거예요. 10분의 1이 맥시멈이 아니고 10분의 1이 참 맥시멈이죠. 100명이 맥시멈이 아니고 10분의 1까지. 그 밑에 우리 백설표 조합장이 아닌 조합의 임원. 짜면죠. 그래서 조합장이 아닌 임원이니까 이사와 감사는 대의원이 될 수 없다. 이사와 감사는 집행기관, 대의원은 의결기관. 집행기관, 의결기관을 겸직할 수가 없는데 거기서 논점은 조합장은 대의원이 됩니다. 조합장은 대의원이 된다. 몇 번 이것도 기출이요. 왜 조합장은 대의원이 돼요? 대의원의 의장이 되는 게 누구예요? 조합장. 그래서 조합장은 대의원이 돼서 조합 대의원회를 이끌어가는 거니까 조합장을 포함한 조합 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틀려요. 조합장은 죄입니다. 그래서 이 대의원회가 이제 총회 대신 권한 대행, 의결할 수가 있는데요. 절대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사용. 우리 정비법에서는 10개가 넘어요. 엄청 많아. 그러면 혹시나 해서 여쭤보는데요. 개발조합에서는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거 뭐가 있었을까? 정, 개, 환, 임, 합. 자,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죠. 이렇게 안 외웠네. 아무튼 그래서 정관 변경. 개발계획과 환지계획은 개발법에서 나오니까 정비법은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임원의 선임과 해임, 합병과 해산. 자, 이런 것들은 조합의 제일 중요한 사항이니까 반드시 총회에서 해야 돼요. 그러면 정비사업조합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두 개 빼고 정관 변경, 임원의 선임과 해임, 합병과 해산, 대의원회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무조건 어디서 해야 된다? 총회에서 합니다. 총회. 그래서 정관, 임원, 합병과 해산. 자, 이 정도는 좀 정리를 해두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반드시 총회에서 합니다. 다 썼어요? 어디다 써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 대의원의 옆에다 그냥 써놓으면 돼요. 그래서 정관, 임원, 합병과 해산 X. 요거는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또 공부하다 보면은 그게 뭔 말인지 이제 알 거예요. 지금은 이제 일단 써두세요. 일단 써두고 나중에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니까. 그다음 거 밑으로 합니다.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 아주 이놈의 한 페이지 넘어가기가 이렇게 힘들어 그냥. 더럽게 많아요. 그럼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 일단 안전진단은 무슨 사업에서만 나온다? 재건축. 안전진단 뭐라고 그랬어요? 어저께 마지막으로 했네. 안전진단이란 재건축하려는 아파트가 노후 불량 건물인지 판정하는 절차. 그래서 노후 불량 건물로 판정돼야 정비계획 위반해갖고 재건축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노후 불량 건물이 아니야. 그러면 정비계획 위반이 안 되니까 재건축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재건축하려면 일단 뭐부터 하라고요? 안전진단부터 실시해서 통과해야 정비계획 위반해서 재건축할 수가 있죠. 그 안전진단 대상 땡땡 주택단지의 건물입니다. 딱 끊고 단지의 건물인데 다만 붕괴 등은 예외. 이미 지진 나왔고 무너졌으면 안전진단 할 필요 없죠. 또 뭐 있어요? 구조안전상 사용금지가 필요. 즉 붕괴될 우려가 클 때. 이미 붕괴됐거나 붕괴될 우려가 클 때는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 바로는 재건축할 수 있어요.
그럼 1번에 안전진단 실시 누가 하는 거냐? 이반권자가 합니다. 이반권자. 언제? 원칙은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한 때. 그렇죠?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하면 직권으로 이반권자 알아서 안전진단부터 실시해라. 그래서 돈도 누가 내는 거예요? 이반권자가. 그런데 딱 끊고 다만 토지 등 소유자 10분의 1 동그라미 10분의 1 이상 동의받아갖고 안전진단 실시해 주세요. 요청할 때도 실시해야 돼요.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가 안전진단 요청하려면 얼마에 동의받아라? 10분의 1. 이걸 또 잘못해요. 10분의 1 이상 동의받아갖고 요청하면은 실시합니다. 요청했을 때는 돈도 누구한테 부담시킬 수 있다? 요청한 자에게 니들이 돈 내라. 부담시킬 수가 있죠. 그럼 이번에 안전진단 실시 여부부터 결정한대요. 그 실시할지 말지 결정하는 것을 사전 결정. 그래서 이반권자는 현장 조사를 통해서 건물의 구조 안전성, 건축 마감, 설비 노후도 이런 것들 심사해 갖고 안전진단을 할지 말지 그거부터 사전적으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안전진단을 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러면 안전진단 기관에 의뢰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아파트 안전진단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뢰받아갖고 아파트 안전진단 할 수 있는 기관 3개 있네요. 건설기술연구원, 시설안전공단, 그리고 안전진단 전문기관. 그야 뭐 읽으면 되니까 건설기술연구원, 시설안전공단 이런 기관이 안전진단 실시합니다. 그럼 이제 결과가 나왔다. 그럼 3번 정비계획 위반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 이거를 종국 결정 이렇게 써놨죠. 최종적으로 정비계획 위반할지 말지 결정한대요. 정비계획 위반하기로 결정. 그 말이 뭐예요? 정비계획을 위반하기로 결정한다는 게 재건축을 하기로 결정. 정비계획 위반 안 하기로 결정한다는 것은 재건축을 안 하기로 결정. 사업할지 말지 종국적으로 결정하죠. 역시 이반권자가 안전진단 결과 동그라미, 도시계획 동그라미, 지역 여건 동그라미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비계획 위반 여부를 결정하고요. 자, 이반권자가 정비계획 위반하기로 결정했어요. 누구한테 보고? 시도지사에게 보고. 자, 이게 28회 때 정답입니다.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가 아니고 시도지사에게 보고. 그럼 보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안전진단을 제대로 했는지 적정성을 검토해서 이반권자에게 취소해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절대 시도지사가 직접 이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틀려요. 취소 뭐만 한다고요? 요청만 해서 사후에 이제 시도지사가 통제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 언제 하는 거예요? 언제 실시? 정비계획을 위반하기 전에 실시합니다. 자, 이제 한 페이지 끝났어요. 넘어갑니다. 아이고. 이제 한 페이지 넘겨보면 그게 더 빡세요. 우리 가장 사랑하는 절차 나옵니다. 그럼 이제 정비사업의 전제 조건들 쭉 받고 절차 한번 쭉 볼게요. 그럼 일단 관할구역에 벌써부터 이제 급 안색이 피곤해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1시간도 안 됐는데. 그러니까 관할구역에 정비사업 할 곳이 많은 큰 도시에서는 정비 기본 계획. 자, 요거부터 의무적으로 수립합니다. 그래서 이 기본 계획 수립하는 이유는 정비사업 한 방에 다 못하죠. 10년까지 뭐부터 할지 순서를 딱 매겨준다 그래서. 그래서 정비 기본 계획에서 1번 딱 순서를 정해줬어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정비사업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는 정비 계획을 입안합니다. 입안해서 결정하는 것을 정비구역을 지정.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해놓고 사업하는 거니까 여기까지가 일단 사업의 1단계라고 그래. 사업을 하기 위한 준비. 그럼 기본계획, 정비계획, 정비구역 지정. 구역이 지정이 됐어요. 그럼 이제 정비사업 누가 할지 시행할자 정해야죠. 그런데 정비사업의 시행자는 우리 좀 전에 다 봤네요. 법에서 다 정해주고 있어요. 시행자 크게 3명 있습니다. 일단 누가 있어요? 공공, 시장, 군수 등, 그리고 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이 시행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무조건 공공이 시행하는 사업이 무슨 사업이냐? 주거환경 개선사업. 이거는 그냥 무조건 공공이 합니다. 그 다음에 재개발하고 재건축 사업은 원칙은 토지 등 소유자 조합 만들어서 해요. 그래서 이 조합의 원칙적인 시행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합 안 만들고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이 한 개가 딱 있네요. 재개발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 20명 미만일 때는 토지 등 소유자 직접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정비사업의 시행자는 이렇게 3명입니다. 공공이 있고 조합이 있고 토지 등 소유자. 이 중에서
원칙 재개발 재건축 사업 하려면 누가 한다고요? 조합. 그럼 토지 등 소유자가 이제 조합을 설립. 우리 좀 전에 봤잖아요. 조합 추진위원회부터 인가받고 등기 했어요. 좀 전에. 그래서 좀 전에 이제 조합 설립. 그럼 조합이 이제 시행자가 됐어요. 그럼 시행자가 돼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 관리 처분 방식으로 합니다. 관리 처분 방식으로 하는 절차. 일단 공사부터 먼저 하는 거니까 공사 계획부터 작성해 갖고 인가받게 되죠. 그러니 공사 계획의 이름을 정비 사업에서는 사업 시행 계획이라고 해요. 이 사업 시행 계획이 공사 계획이다. 그러면 저 시설 사업 개발 사업에서는 공사 계획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을까? 공사 계획. 실시 계획. 그런데 정비 사업은 또 사업 시행 계획. 사업 시행하는 게 공사. 사업 시행 계획 인가 떨어지면 이제 공사할 수 있는데요. 그 전에 시행자는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뭐를 받는 거냐? 분양 신청. 저는 20평대 아파트 주세요. 30평대 주세요. 분양 신청 받아갖고 분양 계획, 관리, 처분 계획. 자, 요거부터 또 작성해갖고 인가받습니다. 관리 처분 계획의 의미는 분양 계획이죠. 나중에 아파트 어떻게 분양해 줄지. 그래서 먼저 공사 계획, 분양 계획, 계획부터 싹 작성해갖고 인가부터 받는 거예요. 그리고 관리 처분 계획의 인가가 떨어지면은 이제 기존의 건물을 철거, 정비 사업에 공사합니다. 그럼 철거해갖고 공사. 그럼 철거할 수 있는 원칙적 시기가 언제요? 관리 처분 계획 인가 후 이제 기존의 건물을 철거해서 공사. 이 정비 사업은 무슨 공사요? 재개발한다. 무슨 공사? 이놈의 공사는 도대체 뭘 하는 걸까? 그냥 맨날 개발 사업 할 때도 그러고, 정비 사업은 기존의 건물 싹 철거해버리고 기반설부터 싹 깔아준다 그랬죠. 정비 기반설, 도로, 상하수도 이런 것들 새로 싹 설치해주고 아파트도 새로 짓고 이런 공사하는 거예요. 역시 정비 사업의 공사도 한 3년, 4년 공사합니다. 공사가 이제 다 끝났어요. 다 끝났다. 그럼 공사 계획인 사업 시행 계획대로 공사를 잘 끝냈는지 검사. 준공검사 받는 걸 정비 사업은 또 준공인가 받는다 그래. 준공인가. 준공인가 떨어지면은 준공인가 결과 제대로 공사가 잘 끝났더라 그러면 준공인가하고 시장원수 등이 공사 끝, 공사 완료, 고시. 그럼 이제 공사는 다 끝났어요. 그럼 공사 다 끝나가지고 새로 지어진 건물, 아파트 당연히 조합원에게 분양해 주는 거죠. 그 조합원에게 분양해 주는 것을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준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고시 줄여갖고 이전 고시한다 그러죠. 자, 요를 이제 분양 처분한다 그래요. 몇 월 며칠자로 분양 처분합니다. 고시하면은 여기서 정비 사업이 다 끝납니다. 그래서 사업이 끝. 그리고 분양 처분의 효과도 언제 발생하는 거예요? 고시 다음 날. 이제 조합원은 분양받은 아파트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을 하게 돼요. 그리고 시행자는 부수적으로 이 분양 처분에 따라서 분양 등기 다 해주고 돈 주고 받을 게 있으면은 청산함으로써 사업을 마무리 짓습니다. 자, 요게 이제 구체적인 사업 시행 단계 3단계라고 하고요. 그럼 항상 정비 사업이든 개발 사업이든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든 다 무슨 사업이라고 그래요? 도시군 계획 사업. 도시군 계획 사업은 계획적 개발이죠. 항상 뭐부터 먼저 작성하는 거냐? 계획. 공사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작성하는 계획이 사업 시행 계획. 분양을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작성하는 계획이 관리 처분 계획. 계획부터 먼저 작성해갖고 인가 떨어지면은 요 사업 시행 계획 인가 받은 대로 뭐 하는 거예요? 공사 끝났어. 관리 처분 계획 인가 받은 대로 분양. 특히 요 관리 처분 계획 인가 받은 대로 건물이나 주택을 지어갖고 분양해 준다. 이게 무슨 방식? 관리 처분 방식. 그래서 재개발하고 재건축 사업은 조합이 관리 처분 방식으로 시행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비 사업은요, 요 사업 요 절차 요거 우리 시험에 물어본 적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얘는 3번인가가 기출이야. 정비 사업의 절차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오늘 이제 딱 특강 끝나고 또 문제 풀어봐야죠. 거기도 있을 거예요. 기출이요 다. 그래서 기출이니까 또 앞대가리 따갖고 애우기 시작해. 정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어. 정 그 뭐야 이게? 그래서 자, 뭐 이런 기본 계획, 정비 계획, 정비 구역이야. 뭐 보다 보면 정리되는 거고. 사업 시행 단계 항상 선계획, 후개발, 고체계, 공사 계획 이름 뭐라고요? 사업 시행 계획, 분양 계획 이름 뭐라고요? 관리 처분 계획. 계획만 지우면 되죠. 그럼 공사하고 분양. 그래서 공사 계획, 분양 계획, 공사 분양. 절차 물어보면은 그냥 땡큐 하는 거예요. 맞추라고 주는 거. 공사 계획, 분양 계획,
그 개념만 딱 잡고 있으면은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저만 간단해?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절차대로 하나씩 봅니다. 자, 기본 계획 봐요. 기본 계획. 정비 기본 계획, 정비 사업의 방향 제시다라고 했고요. 자, 수립 의무 거기다 별표. 이 요새 그냥 맨날 나오고 있습니다. 기본 계획의 수립권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아까 잡다갖고 특, 광, 시장. 근데 하루에 시장 중에서 대도시가 아닌 시는 예외. 그 말은 대도시가 아닌 시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립, 도지사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면 수립 안 한다. 그래서 대도시가 아닌 시는 수립 의무가 없다는 거예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럼 의무적으로 수립하는 거는 누구래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그런데 정확하게 하면 여기서 시장은 대도시의 시장입니다. 대도시의 시장. 그럼 절대 이 기본계획의 수립권자 안 되는 게 군수. X. 군수는 절대 수립권자가 안 된다. 특광시장 군수 그럼 틀려. 그럼 밑에 10년 동안 하면 10년 단위로 수립해서 끝 아니고 5년 동안 별표.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해갖고 계속 고쳐 나옵니다. 이게 작년의 기출. 5년마다 타당성 검토 누가 해야 돼요? 수립권자가. 그래서 특광시장이 10년 단위로 수립해서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해서 계속 고쳐 나가고요. 그 대도시장이 아닌 시장일 때는 도지사한테 와서 승인까지 받습니다. 그럼 혹시나 해서 여쭤보는데 혹시나 해서 그 10년 단위로 수립, 5년마다 타당성 검토. 이거 무슨 계획하고 같다? 리모델링 기본 계획하고 같습니다. 이런 거는 또 어쩌다 한번 하는 거는 잘 맞춰요. 맨날 하는 거는 못 맞추고. 아무튼 작성하는 기준. 자, 기본 계획이든 정비 계획이든 기준은 다 누가 정해준다? 국토부 장관이 정해주고요. 그다음 기본 계획에서 하나하나 이제 정리해 보면, 요 정비 기본 계획 수립할 때요 주민 공람시켜요. 며칠 이상 공람시키는 거냐? 10살 이상 공람시켜갖고 주민의 의견 듣고 지방의 의견도 들어요. 지방의회는 60일 내 의견 제시합니다. 10살 이상 주민 공람, 지방의회는 60일 내 의견 제시합니다. 자, 이 정도 하고요. 정비 계획부터는 좀 쉬었다 보겠습니다. 좀 쉬었다. 자, 이거 그냥 그대로 두시고요.